4월 1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 참 뉴스 브리핑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요. 이런 일을 하면 보통 한 군데 붙어 먹어야 하기가 편합니다.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 먹으면 그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행편이라면 방향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일부 소수의 대중들이라도 열광하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야 편합니다. 그래야 돈벌이도 되고 더 나아가서 뭔가 기대할 것도 있습니다. 자, 될 만한 사람 다 까고 쓰러져가는 보수 원칙 강조하고 박근혜 탄핵도 찬성하고 구속도 찬성했다면 어제는 제가 기가 찬 게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니까 그걸 비판한다고 저를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아들 문제 지적하면 문 쪽에서 날리고 안철수 딸 문제 지적을 하면 안철수 딸 쪽에서 야단입니다. 저는 문재인 아들이나 안철수 딸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여러가지 의혹을 선제 제기하지는 않겠다. 과거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장수가 2012년에 안철수에 의해서 선관위 고발되어서 검찰 넘어가서 나온 검찰의 판결문에 황장수가 말한 게 틀렸다라는 게 들어있다. 저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자, 무혐의 받은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빙 자료도 공개하기 바랍니다. 당시 자신들이 검찰 쪽에 안철수 딸의 동수 콘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을 하는 모양인데요. 자료를 정비해서 제공하기 바랍니다. 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저의 불기소였습니다. 황장수가 안철수 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일 거고요. 자, 2,000에서 3,0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베드룸에 3,000불이면 호화가 아닙니까? 대학생이요? 보통 사람이 3,000불짜리 어디 한국에서 좀 산다 해도 미국 유학 가서 숙소 비용만 350만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게 원베드인지 투베드룸인지 제가 제기했던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호술까지도 이 호실에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호실은 투베드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0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제기했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서류로 이렇게 반격을 하길 바랍니다. 우선 투가면 검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고소하겠다. 전번에는 문재인 쪽에서 문용식이라는 친구가 나서서 한 명만 패겠다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안철수 쪽에서 뭐 제가 이 말했던 자료들을 퍼나르는 쪽 문재인 쪽이겠죠. 사람을 또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소스에 제가 검찰 판결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료 다 공개하십시오. 자, 이런 이 수모와 이 권력을 치르면서 또 툭하면 방송 뭐 나오지 마라, 이런 권력을 치르면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보고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한다, 고함을 지른다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인상을 안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인상 쓰는 것이 보기 싫으면 그럼 뉴스를 하면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희죽 이렇게 웃으면서 할까요? 제 방송요, 힐링 방송 아닙니다. 제 방송 종교 방송 아닙니다. 제 방송요, 한국 사회에 썩어빠진 썩어 문드러진 정치와
거기와 또 연관된 재벌, 그리고 한국 사회를 뒤에서 움직이는 부당한 실체 등에 대해서 해밍웨이식 하드 보일드 방식으로 드라이하게 파헤치는 방송입니다. 해밍웨이는 생전에 팬이라도 많았지만은 제 뉴스 브리핑요, 이런 일들을 아주 다 까발려서 파헤치니까 좌우로 무수한 적들만 양산하지 저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팬들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어디 될 만한 한 군데에 붙어 먹어서 그 줄 서서 자기가 지지한 사람 되면 또 5년을 쏟는, 한마디로 5년짜리 종교 사이비 교주를 원하는 거지. 정치에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맑아지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진정한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문파, 안파, 박파 전부 미쳐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안 미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군 날라놓고 저는 고영태 조금이라도 비호하지 않습니다. 의도도 여러 가지로 최순실하고 관계해서 불순했고, 코너에 몰리니까 폭로했고, 폭로하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편향도 있었고, 하지만 고영태가 폭로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말하면 사회적 발전에 도움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고영태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그걸 여부를 떠나서 고영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법 처리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영태 고향에서 의인이라고 플래카드 붙었다고 저까지 비호할 이유가 없죠. 고영태도 순수한 내부 폭로자, 한마디로 딥스로트는 아니다. 고영태도 의도는 불순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고영태를 집어넣으려면 일찌감치 집어넣지, 우병우 영장 기각되는 날 고영태를 문을 따서 집어넣는 부분에서, 자, 고영태 입에서 최순실의 또 다른 자료 보관처, 아마 그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뭐 서류가 가득 들어갔다 있는데 안날에 한국문화재단 그 사무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뭉개버렸다. 자, 이런저런 폭로가 나올까봐 집어넣은 겁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우병우 잘못됐다, 기각한 것은 검찰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비판합니다. 자, 안철수와 문재인이요, 청년을 위로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청년 문제를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하고, 호프집에서 미팅을 하고, 청춘 콘서트니 무슨 청춘과 대화를 나누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자녀들은 한마디로 기존에 살아가는 평범한 청춘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자식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살면서 조금만 밀어주면, 조금만 특혜가 있으면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이 문드러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다른 집처럼 똑같이 자식 문제에서 속이 썩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은 천당에 보내놓고 여기 지옥에서 우글거리는 청춘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위선 아닙니까? 자신들은 금수저 물고 났거나 어느 순간부터 금수저로 대대로 살 만큼의 자산을 축적해 놓고는 지금 정말 흑수저들한테 마치 자신들이 흑수저의 구세주인 양 이렇게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들이나 제가 종교들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죽으면 천당이 있다는데 죽고 난 뒤 천당이 없었다라고 지금 찾아와서 항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입증될 수 없는 맹제를 가지고 현세에서 현혹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뜯어가는 이런 부분이 한국의 많은 종교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멀쩡한 보편적 대중 종교에서도 그런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사실 환멸을 느끼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정치인들 또한 대대로 국민들을 사기쳤습니다. 과거에 군사정권 때는 저그들이 총칼 들고 잡았으니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투표로 당선된 노태우,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르기까지 전부 5년짜리 희망 고문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자, 저 사람 뽑으면 뭔가 이 새로운 변화가 한국에 오겠지 하고 그 밑에 서서 밤잠을 안 자고 댓글을 날리고 SNS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제 요즘 유튜브에 댓글 다는 수준들을 보면 너네들이 인간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미는 그 인간이 되었다 치고 그러면 5년 뒤에 한국은 또 편안하게 보일 것이냐? 5년 뒤에 깜빵 안 가면 다행이고 탄핵 안 당하면 다행이고 자살 안 하면 다행이고 100% 형님이나 동생이나 아들 중에는 깜빵에 가 있을 거고 그래 그 꼴 보려고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나는 그 대열에 서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도 현세에서 영광 좀 누리고 갈라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가서 줄을 서서 광을 팔아야지요. 저도 광 팔 게 좀 있지요.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언론사에도 전화 많이 와요.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캠프에서도요. 저한테 연락 안 오겠습니까? 이기저기 수습 보지요. 제가 안 그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더러운 판에 끼어서 나까지 광대춤을 추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보고요. 당신은 그래 누구를 믿단 말이냐 말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이것도 언론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법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요. 제가 뭐 법 때문에 누구 지지하고 안 하고 할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요. 명분만 옳다면 누구를 지지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근데 제가 이번 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이 누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목표는 저는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목적적으로 정당한 방식이다 생각했던 한마디로 안보 동맹이라는 차원의 어떤 이 여러 정파가 안보를 중심으로 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는 부분 그거는 제가 합종측의 일환으로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 안철수가 뜨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받아들였던 개헌이나 연정 또 더 나아가서 임기 단축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대선 이후에 개헌하니 안 하니 하는데요. 내년 6월에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십시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물 건너간 이야기를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김종인 씨는 그거 해보겠다고 민주당에 의원직 던지고 나와서 대선 출마 선언했지만은 처음에는 뭐 한 3% 가까운 지지도 오더니만 이제는 0.6%, 0.4% 해서 하면서 지지율도 잡히지 않으니까 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의원직만 날려버렸죠. 자, 대한민국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될 만한 사람 빠돌이 내지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데 빠돌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장 나은 이렇게 지금 현실 수준에서 봤을 때 실행 가능한 가장 나은
합리적인 방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면 당신들은 내가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을 찍을 겁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소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수의 엄청난 사람이 저를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선에서 저는 의욕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에서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계속 비판을 해대는 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며칠째, 맨날째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정치인들인데, 제가 그 말을 정말로 못이 박힐 때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한참을 더 해야 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새로운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조회도 많이 나오고 인기도 있고 좋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금씩 옮긴다는 겁니다. 이미 대선 후보들을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부분 중에서요, 제가 이야기해오던 부분의 몇 가지 부분이 정책이나 방향에서 이렇게 조금씩은 수렴되고 있는 거는 보시죠. 그 사람들 캠프에서도 제 방송을 보면서 컨닝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야기를 하고 부패 척결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저보고 위선자다라고 영어로 적어놨던데요. 제가 무엇이 위선자입니까? 저도 이 방송 정말 하는 게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제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지려고 해요.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이 방송을 놓게 될 때 누군가는 정말 암담해질까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해라 말은 대선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제 방송을 끊임없이 들으시면서요, 황 소장이 말을 하는 부분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대선 사실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수 진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할 때 승리 못하면, 기권하거나 승리 못하면 투표를 그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투표 행위라는 것은요, 승리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집단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투표 행위죠. 꼭 이길 사람한테 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투표 행위입니까? 그렇게 그 꼭 이길 만한 사람한테 표를 던지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치 전략적 선택이니 하는 학술적 용어로 변질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역 패권이고 우리 지역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익은 뭐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이익이 될 거고, 내가 출세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에 살아갈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할 겁니다. 근데 당락을 떠나가지고요, 패배해도 내가 찍을 사람이 오르면 찍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문재인하고 단일화만 안 한다면요. 왜? 성산이 없다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2, 3%가 꾸준히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 노무현 때는 노빠였는데 문재인 때는 문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는데 노빠는 문빠로 남아있는데
과연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부분이 현재 와서 문재인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바뀔 계기가 무엇이었냐 묻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는 지금까지 세 번의 정치적 선택에서 한 번은 박원순 시장 되도록 돕고, 한 번은 대선에서 문재인 도와서 문재인이 거의 될 뻔하다가 안 됐고, 한 번은 지자체 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새정치연합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당 대표를 맡아서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한석 더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문재인과 야당 편을 들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 기반 야당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패퇴시켜버려서 오늘날 탄핵과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말이 틀리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국민의당이 없이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1대1로 붙었다 하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1대1로 붙었다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야당의 몫이 저만큼 커지지 않아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창당은요, 야당의 파이를 더 키워져 가지고 보수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표를 던지도록 유도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뽑힌 의원은 2명 빼놓고는 다 호남 출신 의원입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부분인데 어차피 같은 베이스고요.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례대표가 그렇게 많이 된 데는 결국은 1대1 구도였으면 가지 않을 표들이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한 번 더 얹어야 됩니다. 총선까지. 범야권의 승리에 굉장히 기여하거나 지금 보수 진영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38석을 총선 때 가져가는 바람에 한마디로 탄핵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 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햇볕 정책의 원조는 박지원 대표고 그 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그 정책을 선계하고 있습니다. 자, 친노와 무엇이 다릅니까? 친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요, 제가 이 닭개비 방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솔직히 시지퍼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퍼스처럼 이 성부와도 관계없는 이런 한마디로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런 방송을 매일 지겹도록 하고 있는 저도요, 일종의 편극이다. 저도 정치에 어떻든 이 몸을 담거나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온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한쪽 편에 서서 너무 나무라지 말고요, 국민들 본인들 스스로부터 좀 자성을 하고요, 자기를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